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 의혹 거론한 뒤에 후폭풍이 거센데요. 어제 사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계엄 준비설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이준호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자리는 선동하는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충암고 파벌 논란은 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다른 학교 사례를 들어 엄호했습니다. 유명한 충암파 64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전북, 전남, 경남에 각각 한 개 고등학교가 현재 장성을 5명 배출하고 있고요. 보면 충암파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제 충암고 출신들이 아무래도 군대 정보라인 요직에 배치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군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이 가운데 4명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충암고 출신이고 그리고 이 충암고 출신들이 약진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뭔가 좀 이 학연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엄으로 연계시키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들은 우려는 이해는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보면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국정 정상화 자체도 국민들이 그렇게 강서재보궐과 총선을 통해서 바꿔라. 국정 기조를 좀 정상적으로 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충암고 출신인 1년 선배인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 계엄에서 의견을 낼 수 있거나 그 계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장들 행안부 장관 충암고 그다음에 예전에 기무사령부였던 지금 방첩사령부에 있는 사령관도 충암고 777 부대 사령관도 충암고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우려를 전달했다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더 이상 확대가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민생의 무능함을 지우기 위한 정쟁거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쯤에서 이제 좀 이 계엄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이제 일단락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출신 연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강조당한 적이 있었나. 보통 그 몇몇 정치권에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호남의 순천고 그리고 또 이제 저 경남고 뭐 이런 데들 거기 출신 의원들이 몇 명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된 적이 있는데 서울 지역 그 중고등학교 출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연고성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같은 학교였구나. 저도 우리 맥 소장님도 같이 뭐 국회 근무해봤지만 국회에 거의 뭐 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동문회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동문회, 향후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국방부에 있는 400여 명의 장성 중에 충암고 출신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고등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충암고가 뭐 그 역사가 짧은 학교도 아니고 근 60년 된 학교 아닙니까? 뭐 그런 와중에서 이거를 계엄령까지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이제 계엄령에 대해서 오히려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지금 양당에 도움이 되는가? 국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 이렇게 다시 한 번씩 스토리 형식으로 해주는 방송이 있는데 예전에 봤던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92년도 사건을 한 건데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에 이 사람들이 승천할 거다라고 하면서 사이비 종교였죠. 휴거. 네, 뭐 얘기였죠. 휴거론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데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교주였던 목사는 신도들한테 어차피 우리는 휴거되니까 전 재산 다 가져와라 하면서 몇십억을 착복하고 감옥에 그때 갔고. 수험생들 시험 공부 안 하고 이제 휴가 네, 된다고 맞아요. 막 그러고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휴거 날짜 자정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모든 방송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아무 근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 일이 있은 다음이에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휴고가 되지 않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체를 속이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계엄령 자체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마타도어식으로 하면서 결국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 가지고 노리는 게 뭘까? 하지만 결과는 뻔하다. 제가 만약에 계엄력이 선포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짱돌 들고 화염병 만들어서 삼각지역 앞으로 가겠습니다. 온몸으로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루머 같은 거에 정쟁으로 휩싸이기보다는 그래도 양당 대표가 만나서 회담해서 소개 성과도 있고 했으니까 그럼 정치 본연의 모습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현재 충암포로 거론되는 게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김우주 후보자와 함께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 수장인 여사령관 그리고 이제 대북특수정보 수집기관인 777 사령부 수장인 박준선 사령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야당이 충암파를 주축으로 계엄 준비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 영상에서도 이제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이 한남동 공간에서 계엄 얘기한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거짓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답했어요. 이 답변은 어떻게 보세요? 그걸 거짓 선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지를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자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을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정부에 아주 고질병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박정희 시대 때나 군부 독재 시절에 뭔가 본인들한테 조금 답하기 곤란할 때는 괴담, 거짓 선동, 선동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어떤 메신저를 공격하는 듯한 거짓 선동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동자로 지금 박선원 의원을 지칭해버렸기 때문에 답변 수는 적절치 않았죠. 그랬을 때는 왜 충암고 출신들이 그럼 거기에서 파티라도 했냐, 뭐 승진 파티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뭐를 자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거짓 선동이에요. 지금 묻는 말에 답이나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저는 궁금한 게 한남동 공간이라고 한 게 한남동에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통령 관저도 있고 경호처장도 당연히 인근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뭐 임명되지는 않았지만은 국방부 장관도 뭐 그 인근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어디냐? 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도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나름대로의 그 본인의 어떤 정보에 대한 게 체계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질문을 했다면 그렇다면 본인도 거기에서 조금 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사청문회 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만나서 뭔가 얘기가 있었다 하면은 저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충암고 출신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몸가짐 조심하고 마음가짐 조심하자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전화로 하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풀릴 수 있는 거라면 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계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조장되는 거에 대한 우려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고 대통령실이 반응하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우리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거의 대다수의 얘기가 이 얘기로 나왔고 그랬거든요. 이게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근거가 없는 거라면 이거를 더 긁어부스럼 만들듯이 키워나가는 것도 국정에 도움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진짜 증거 있으면 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이따락 짚고 가면 좋은 것 같고요. 그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한남동에 불러 모으지 않았냐. 한남동에 있는 공간 중에 어디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추측하느냐. 그리고 있었다면은 무슨 얘기 정도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와중에 후임 경호처장에 또 충암고 출신인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충암파라는 거에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 경호처장 후임에 또 충암고 그러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정부는 설마 했던 거를 다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러는데
자꾸 이 계엄에 대한 이슈가 제가 보기로는 민주당의 득될 이슈는 아니에요. 굳이 그걸 계속 끌고 가거나 꺼내는 것들은 국민의 민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정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접는 게 맞는데 저는 이 대응하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엔 그 근거가 뭐겠어요? 근거는 어떤 정보라인에 근거를 대서 그 정보라인을 찾아서 색출해서 뭐 징계하고 그러려고 근거를 대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을 얘기할 때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탄핵도 정치권에서는 근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총선에서 3년이 너무 길다는 결국엔 탄핵 아닙니까? 거기에 손을 들어준 국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탄핵을 얘기해도 이제는 그래 3년 너무 길다. 얼마 남았지? 무슨 병장이 제대할 때 달력에 X표 치듯이 지금 이 정권의 마지막 끝을 국민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불행인 것이고 이 계엄의 근거는 용산이에요. 본인들이 보세요. 대통령 매일 보시잖아요. 대통령 국정운영 보잖아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구구 인사들로 가득 찬 인재를 등용하고 심지어 경호처장 국방부장관 보내고 경호처장 자리에는 중앙고 라인의 사람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777 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방첩사령관은 또 뭐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부의 이 후신 아니에요.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중앙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오해받지 않도록 국정도 좀 정상화하고 인사도 좀 이런 오해받지 않도록 중앙고 아닌 다른 사람 갖다 놓으면 되는데 기어코 해요 그냥. 그게 문제다. 저는 근거는 용산에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했고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24시간을 거의 함께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과 경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사들 그러면서 대통령과 관계에 있을 것 같은 인사들을 찾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 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앙고 출신 이제 한 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렇다면은 그 어떤 뭐 공직 관계나 어떤 뭐 학연 관계나 했을 때 뭐 친분의 마음이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적합한 인물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런 의혹조차 나오지 않게 피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인사 검증이라든지 어떤 그 경호처장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도 깊은 검증을 받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치면서 올라가는 사람 중에서 설사 있다 하더라도 좀 그래도 논란을 좀 피해가는 게 맞지 않냐. 논란을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뭐 계엄 얘기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계엄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냐라고 하는 부분들. 군 출신인 우리 뭐 김병주 최고위원하고 김민석 수석 최고하고 이분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궤적이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한 분은 군장성으로서 이제 승승장구 하신 분이고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하면서 그런 군의 탄압을 경험해 봤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 공통적인 얘기를 이재명 대표의 그 재임에 들어가는 전당대회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당 내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위기감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최고위원이 됐고 당 지도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10월 달에 이제 닥쳐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2016년 때만큼의 총 결집을 할 수 있다. 그 결집이 과거처럼 뭐 50만 명, 100만 명 이제 일어나거나라고 했을 때 그때 되면은 뭐 경찰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사법 절차를 부인하고 이건 정권 심판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 광장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빌드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본인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하고라고 한다면은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담담하게 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엄 얘기는 웬만해서는 진짜 이게 너무 수준이 낮은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렇게 공중파나 이렇게 유튜브 데이터를 낭비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엄에 대한 이슈가 지금 꼭 민생과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우려가 전달됐다면 민주당에서도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이런 집권 이 여당 쪽에서 정신 차리는 입장에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긴 해요. 행안부 장관도 어차피 계엄령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데 거기도 추간고잖아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777 사령부, 방첩사령관, 나중에 이제 경호처장까지 이렇게 되면 이 5개가 다 모여있다는 게 참 이것도 좀 의심을 안 하기도 힘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최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했던 분은 예전에 2022년에 말하자면은 그 시행령을 바꿔서 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경호시에 따라서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바꾸려 시도했던 것이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합의 처리하게끔 만들었던 이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의심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국정운영 좀 정상화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셔라 그런 말씀 드려요. 근데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날석에 받았어요. 어제 정혜전 대변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서 당대표직 걸고 말하라. 그랬고 사실은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라고 경황된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도 또 이제 대통령실 반응이 또 탄핵 빌드업이라는 말을 용어를 꺼낸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계엄 나오고 탄핵 나오고 굉장히 단어들이 좀 무시무시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저는 짧게 얘기하면 대통령실 대변이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좀 품격 있는 단어들을 썼으면 좋겠는데 누가 감수를 하지 않나 봐요. 그다음에 탄핵 빌드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탄핵을 운운하는지 본인들 스스로 뭔가 좀 찔리는 게 있나 봐요. 탄핵 당할까 봐 무서운 게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당대표에게 당대표직을 걸어라? 그러면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하면 대통령직 걸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대통령직 걸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대통령직 걸고 계엄이 없다는 거 얘기하시라고 건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실로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어이없다라고 하는 맨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이없다라고 하는 반응인데 이걸 가지고 전당대회용 내부 결집용이 아니고 당대표가 직접 그 입 밖으로 꺼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정치적 충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도 어제 저희 최고위 회의에서도 무려 5명의 당대표부터 5명의 최고위원들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작년 이맘때는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모든 그 방어하는 데 소진을 했고 이번에는 또 계엄 때문에 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들을 2개를 다 꺼냈거든요. 하나가 친일 논란입니다. 친일 논란으로 어떤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리고 계엄 논란으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다급한가? 지금 정당 지지율도 높고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권 장악도 이제 확실히 된 상황인데 이렇게 다급하고 조급하게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일거에 다 꺼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저는 확실히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10월에 예고된 1심 선고들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돌리고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의도하지 않더라도 좀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또 레닌과 이제 또라이 발언이 나왔어요. 이제 도라이. 국민의힘 도라이 네 순화하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 토지 빵 혁명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경제, 복지, 평화 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도라이 발언을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제 여야가 충돌이 일었잖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보니까 이 강선영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군 출신이시고 장성 출신이고 그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민생보다는 이념에 더 집중하는 모습. 따지고 보면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념이 경제보다 중요하다는 발언에서 한번 후폭풍이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짜리 내면서 이념 전쟁을 시작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얘기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도 갑자기 레닌이요? 야당 대표에게 레닌을 비유하면 특히나 빵 먹고 사는 부분들 먹고 사는 자체가 공산 사회주의 어떤 이념 쪽으로 규정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한 게 아니라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면은 그 전에 본인들이 칭송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빵 아니었나요? 경제 아니었나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나요? 군부 독재라는 정치적인 오명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새마을 운동하고 했던 것들은 공산주의입니까? 그러면 공산 사회주의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념 논쟁으로 시비를 걸어서 민생을 완전히 안 돌보겠다는 본인들의 민생을 무능함을 감추려겠다는 의도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화가 나니까 도라이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라리 김병주 의원이 예전에 했던 말이 딱 맞아 떨어져요. 예, 차마 여기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이 적절한 수준의 발언이었다. 레닌 발언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갈수록 이제 극단으로 대립되는 거는 늘 보는 현상이니까 다 이게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가장 큰 정치 이벤트가 민주당 전당대회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전현희 지금 최고위원의 살인자 발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발언이 먹혔잖아요. 6위이던 전현희를 2위로 올려버리는 그 효과를 그 막말의 효율성을 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규탄하고 하면서 어떤 비유나 이런 부분에 극단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피차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 해도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 한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당에서 이번에 당대표 회담을 보면서 굉장히 안에 칼을 숨겨놓고 이제 서로 피차 얘기는 하셨긴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도 좀 젠틀해 보이고 양당 대표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확인을 했거든요. 좀 그 정도 한계선과 이 정도는 좀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저도 강선영 의원 이번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이신데 이 발언 때문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이게 긍정의 효과든 부정의 효과든 일단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유혹은 좀 떨쳐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것인데 레닌으로 오기 때문에 도라이가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덧붙이면 전현희 의원의 그 살인자 발언 때문에 6등에서 2등으로 갔다. 그게 직접 정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정봉주 후보가 내적으로 본인의 어떤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정봉주 후보가 살신성인을 해서 어떤 다른 동료 의원들을 다 순위를 올려준 것이지 그 살인자 발언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입니다.